한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또 실제로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영상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을 위한 채널 사랑과 행복입니다. 오늘은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한 번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감사편지입니다. 평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대상에게 감사의 내용을 담은 편지가 바로 감사편지인데요. 이 감사편지는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한 경험을 선사합니다.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사편지의 효과성과 감사편지를 받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과소평가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감사편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감사편지에 대한 한 논문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 연구의 주 목적은 사람들이 감사편지의 가치와 감사편지를 받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과소평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감사편지의 가치나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과소평가하는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감사편지를 덜 쓰게 만들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예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평소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대상에게 감사편지를 쓰게 한 후에 그 감사편지를 받을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해 보게끔 했습니다. 그리고 그 감사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의 실제 반응과 비교를 해봤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감사편지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놀랄 것 같은지, 얼마나 기쁠 것 같은지, 얼마나 어색해할 것 같은지에 대해 비교를 해봤습니다. 그 결과 다음 그래프처럼 감사편지를 받은 사람은 감사편지를 쓴 사람의 예상보다 감사편지를 받은 것과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놀라워했고, 감사편지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했고 덜 어색한 느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사편지를 쓰기 전에 감사편지를 받을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은 과소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반응은 과대평가를 한다는 것이죠. 더 나아가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감사편지를 실제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감사편지를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상대방이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오롯이 느끼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. 다음과 같이 감사편지에 대해 두 가지 항목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.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상대방이 편지를 읽은 후에 편지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맞은 표현을 썼다고 느끼고 또 얼마나 명확하게 썼다고 느낄 것 같으세요? 또 상대방이 편지를 읽은 후에 편지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따뜻하게 느끼고 또 얼마나 진실하다고 느낄 것 같으세요? 이 질문들에 대해서 편지를 쓴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해 보게끔 하고 편지를 받은 상대방의 실제 반응과 비교를 해봤습니다. 결과는 다음 그래프와 같이 나타났는데요. 이전과 같이 감사편지를 받은 사람은 감사편지를 쓴 사람의 예상보다 감사편지를 받은 것과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놀라워했고 감사편지에 대해 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했고 덜 어색한 느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. 그리고 이에 더해서 감사편지를 받은 사람은 감사편지를 쓴 사람의 예상보다 감사편지가 더 잘 쓰였다고 느꼈고 더 따뜻하게 느꼈다고 답했습니다. 그러니까 감사편지를 쓰는 사람은 감사편지를 잘 쓰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나 감사한 마음이 잘 전달되지 못할 걱정 등을 하지만 사실 이는 좀 지나친 걱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. 이러한 불필요한 걱정들 때문에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한 경험을 선사하는 감사편지를 원하는 만큼 쓰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. 또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대상들 중에서 감사편지를 받으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사람에게 제일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고 또 반대로 감사편지를 받으면 가장 어색한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제일 편지를 쓰고 싶지 않다고 응답을 했습니다. 이를 해석해보자면 이 상대방이 예상되는 반응이 내가 이렇게 감사편지를 쓰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겠죠. 하지만 이러한 예상되는 반응이 잘못된 예상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다시금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면 감사는 행복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인 이 감사편지를 원하는 만큼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 감사편지를 받을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은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인 반응은 과대평가하는 태도, 그리고 감사편지를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, 또 감사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 등이 감사편지를 쓰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. 하지만 이는 잘못된 예상과 걱정일 수 있고 실제로 감사편지를 받으면 사람들은 예상보다 더 놀라워하고 더 행복해하고 더 따뜻함을 만끽한다는 것입니다.
저희 사랑과 행복에서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그 효과성이 검증된 행복 증진 프로그램인 멘탈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그중 감사편지 회기는 이 멘탈 피트니스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들께 감사편지만큼은 꼭 써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그만큼 그 중요성과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. 또 클라이언트 분들께 감사편지를 전달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직접 읽어줄 것을 권유해드리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직접 감사편지를 읽어줄 경우에 함께 경험한 그 감동과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멘탈 피트니스 프로그램의 정수가 담겨 있고 또 행복심리학의 교과서라고 생각하는 이 행복의 품격이라는 책에서는 감사편지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. 이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분량은 10여 줄 정도로 짧게 쓸 것. 두 번째, 감사의 내용만을 담을 것. 세 번째, 감사 대상이 어떤 것을 고마워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감사했던 내용을 쓸 것. 네 번째, 감사 대상을 떠올리며 진심을 담아서 쓸 것. 이를 참고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쓸 경우에 보다 더 행복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 역시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앞선 방식대로 감사 편지를 써서 전달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. 감사 편지를 받았던 분들 모두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고 정말 감동받아 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.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이렇게 가슴이 벅차올라서 함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, 또 진작에 할 걸, 앞으로는 좀 자주 써줘야겠다 라는 마음도 들었는데요. 그러니까 감사편지는 쓰는 사람, 받는 사람 모두 큰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감사편지를 쓴 사람은 쓰기 전보다 쓰고 난 후에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감사편지를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큼은 꼭 한 번은 감사편지를 써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에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,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